영어 회화할 때 문법 모르면 망합니다. 야, 너 바보냐? 아니야. 그냥 무작정 들어야 된다니까. 일단 단어부터 외워야 되는 거야. 야, 일단 유학 안 가면 답이 없는 거라니까. 이거 뭐 영어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영어 좀 잘하고 싶으니까 이 영상도 알고리즘에 떴겠죠. 영어 회화를 한 번이라도 시도해봤다면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완전 왕초보분들 여러 공부법 시도했다가 포기하셨다면 진짜 이게 마지막이다 하고 한번 해보세요. 바로 제가 시작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자, 물론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원초적인 방법입니다.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으나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능을 이용한 공부법이에요. 회화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회화는 사실 올바른 문장을 말할 수 있으면 회화를 잘하는 겁니다. 따라서 문법을 많이 아느냐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느냐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자전거를 탈 줄만 알면 되지 브레이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어의 작동 원리까지 알 필요가 없잖아요. 문법 공부나 단어 암기, 독해법 공부니 다 하기 싫으면 딱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자전거를 타보는 겁니다. 정말 쉬운 책, 유아기 어린이들이 읽는 책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단, 이 책에 있는 문장들을 모두 외운 다음에 상황에 맞게 기억을 끄집어내서 사용하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외우는 과정에서 엄청난 발전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짧은 단어 한두 개 정도는 그냥 외우는 게 가능하죠. 근데 여러 문장을 외워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냥 외우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걸 외우려면 스토리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 이때 요 상황이 일어났고 따라서 이런 느낌의 문장이 들어가야 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스토리에서 장면, 문장순의 생각이 강제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언어를 활용하는 방식과 동일하죠. 문장들을 외우려면 여러 번 읽어봐야 되고 소리 내서도 읽어봐야 됩니다. 문장을 보고 읽고 말해보고 틀리고 또다시 읽고 이 과정에서 한 문장을 무려 4번 이상 보게 되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문장을 단순 암기해서 상황에 맞게 암기한 문장을 컴퓨터처럼 출력하자는 게 아니라 기억 속에 있는 희미한 문장들의 자취와 외우면서 익숙해진 영어라는 언어의 구조와 패턴을 익히는 데 있습니다. 자, 저명한 언어학자인 스티븐 크라션의 Input Hypothesis, 입력 가설에 따르면 이해 가능한 메시지를 지속, 반복 노출을 시키면 언어가 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쉬운 문장을 암기하다 보면 겹치는 표현들이나 단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얘네들을 몇 번만 반복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구조가 무의식적으로 자취가 남게 되면 다른 문장을 접했을 때 이거 어제 외웠던 문장이랑 비슷한데? 아니면 아까 그 문장에서 요것만 바뀌었네? 를 느낄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왜 S가 들어가고 여기는 왜 너가 들어가야 되지? 라는 의문도 들어요.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법적으로 궁금하다 싶으면 챗 GPT에 한번 물어만 보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영어권 사용자들이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이들의 언어 규칙을 뜯어서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대로 수용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노출과 수용을 통해 문법을 공부하지 않고 우리만의 언어로 설명되는 의미 덩어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의미 덩어리들만 주구장창 외우는 것이 딱히 기억도 안 나고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예요. 읽다 보니까 나만의 언어로 뇌의 의미가 저장되는 거지 억지로 의미 덩어리를 우겨 넣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과학자 마이클 토마셀로는 문법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예문과 노출을 통해 어떤 뜻인지 알아내려는 노력 속에서 언어가 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암송을 하게 되면요, 자연히 한국어와의 연결도 끊어지게 돼요. 많은 분들이 한국어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거를 영어로 번역하고 그 문장을 내뱉는 게 영어 회화를 하는 방법이라고 잘못 알고 계셔요. 영어로 말을 할 때 사실 번역을 할 시간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통역이랑 소통은 차원이 다른 영역입니다. 따라서 번역 과정을 없애는 데 있어서 거의 유일한 방법이 이 암송이에요. 자, 암송을 하려면 번역할 여유가 없습니다. 단지 의미와 리듬 그리고 상황만이 뇌리에 남게 되는 겁니다. 점점 숙달이 될수록 문법 생각은 없이 자동으로 문장이 입에서 술술 나오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암송의 효과는 오직 말하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듣기에서도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암송한 문장은 누군가 말하는 순간 내 이름을 부른 것처럼 즉각적으로 인식이 돼요. 왜냐하면 뇌는 그 문장을 처음 듣는 새 문장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문장으로 처리하기 때문이에요. Bottom-up listening 연구에 따르면 청해 실패의 상당 부분은
청력 문제가 아니라 어휘, 구문을 인식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암송은 이 병목 지점을 가장 빠르게 뚫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는 임계점을 넘기 쉬워지는 거예요. 이 그림책 암송이 강력한 이유는 언어 능력 때문만은 아니에요. 심리적인 안정감이 압도적입니다. 그림책은 일단 짧고 끝까지 완주가 가능하고 중도 포기 확률이 매우 낮아요. 이 경험 하나만으로도 자기 효능감은 급상승해요. 사실 이런 작은 완주 경험이 학습의 지속성을 좌우합니다. 많은 영어 학습이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불안감과 중도 포기 때문이거든요. 이 암송은 이 불안을 구조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자, 요 단계쯤 오면 영어는 더 이상 공부가 아니게 돼요. 문법 문제집을 풀거나 단어 시험을 보는 것 대신에 이야기, 그림, 리듬이나 상황들이 결합된 언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자, 암송은 부담을 줄이고 긴장을 낮추고 자연스럽게 노출량을 늘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림책에 있는 문장들은 우리가 직접 쓰기에 안전하고 외운 문장은 이미 뇌에서 아는 문장으로 처리되고 불안감 또한 사라지고 영어 또한 더 이상 공부가 아닌 경험이 된다는 겁니다. 자,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실패하기가 구조적으로 힘들어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몇백 쪽 되는 페이지 되는 책을 외우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거 보시면 되게 얇거든요.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요. 이런 것을 외우자는 거예요. 우리는 요거는 나중을 위해서 좀 더 접어두고 이런 것부터 외워서 기본적인 문장부터 우리가 학습을 하자는 거예요. 자, 펼쳐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이런 식으로 되게 문장도 큼직큼직하게 돼 있고 문장들이 얼마 많지도 않아요. 사실 이렇게 짧은 문장들에서 우리가 덧붙이는 것밖에 없거든요. 모든 문장의 시작은 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외우면서 그에 맞는 구조를 익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외운 다음에 일주일 후에 이게 기억이 나냐 마냐 그거를 우리가 테스트하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문장 같은 경우를 그대로 우리가 상황에 맞게 출력해서 말하자는 게 절대 아니라 외우면서 외웠던 그 표현들의 구조를 가져가자는 얘기입니다. 일주일 하면 요 정도는 충분히 외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해하기도 되게 쉽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해가 가능한 문장들을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많이 익히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기본적이고 되게 소중한 패턴들이 들어있는 기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정식을 배우기 전에 구구단이나 덧셈 뺄셈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표현들이나 단어를 익히는 쪽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말을 제대로 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책들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쉬운 책을 하면 뭐예요? 우리가 중도 포기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본인 자존심 때문에 이런 책은 포기할 수도 없겠죠? 이렇게 도서관에 가셔서 되게 얇은 책들 한번 외워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장 아주 쉬운 책이나 정말 짧은 소설 같은 거 딱 한 것만 한번 외워보자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 다른 영상들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클릭하지 마세요. 일단은 이 채널 다시 찾아오시기 위해서 일단 구독부터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